은평구의 수의계약 가격조사 확인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여전히 기존 비교 견적이 사업 체결업체를 통해 계약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상황으로 의원 발언대에서는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신봉규 의원을 연결해 관련 내용 직접 들어봅니다. 서울시가 경비 노동자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비 노동자가 부당 해고나 갑질 등의 피해를 볼 경우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장마와 폭염, 태풍 등 올여름 날씨 전망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수의계약 가격조사 확인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은평구 의회 구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은평구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지방계약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수의계약 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가격조사 확인필 작성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한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격조사 확인필은 수의계약 시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실태는 어떨까?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평구청 수의계약 건수는 1,800여 건. 이 중 150건을 무작위로 뽑아 내용을 살펴봤더니 가격조사 확인필이 작성된 계약은 8건에 불과했습니다. 가격조사 확인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수의계약 업무에서는 여전히 기존 비교 견적이 사업 체결업체를 통해 계약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상황으로 은평구청 전체 수의계약 중 계약 건수가 10건 이상인 업체 8곳이 차지하는 비율은 20.4%. 또 계약 금액이 2,200만 원인 수의계약 84건 중 여성기업 체결 계약은 54건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봉규 의원은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성 문제와 함께 일부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견적업체의 정보 확인도 전혀 할 수 없는 견적서입니다. 이런 비교 견적서가 첨부된 계약 관련 내용이 은평구청 내 사업 진행의 모든 결제 라인을 통과하고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특정 여성기업 2곳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것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은평구청과 수의계약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업체는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개업하자마자 이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여성기업만이 특혜만 있는 것인지 본인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내부 규정상 문제될 것은 없지만 수의계약에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20년도 제한 규정인 부서별 연간 2회 이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행률이 저조한 가격조사 확인필에 대해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은평구는 수의계약을 할 때 예정 가격조사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실질적 가격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가격조사 확인필 제도의 저조한 이행률이 구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자주 거론되는 이 업체의 편중성 역시 문제가 됐죠. 이를 지적한 은평구 의회 신봉규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고 또 보통 구청과 기업 간의 수의계약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수의계약이라 하면요, 저희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일반 경쟁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진행의 편의성 그리고 또 특수성 등이 고려돼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은평구가 이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가격조사 확인필 제도, 지금 이행률이 낮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교 견적서를 받아 가격 산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업체의 견적서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견적 요청을 받은 업체는 계약 체결에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계약 체결을 실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계속 비교 견적을 계속해서 요청하다 보면은 또 서로 간에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예. 네, 이런 이유와 함께 기존 사업을 같이 진행해 본 경험 있는 업체를 먼저 찾게 되는 이유가 되죠. 이런 비교 견적서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에 받다 보니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게 된 가격조사 확인필 제도가 좀 이행률이 많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수의계약 업체의 편중성도 지적을 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고 또 특정 업체 편중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전체 수의계약 건수 중에 관내 수의계약 업체의 연간 10건 이상을 한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중에 8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사업을 같이 진행해 본 업체라든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잘 아는 업체들 이런 것들의 여러 문제들이 더해져서 편중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은평구청과 계약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지역 경제에 다분하게 퍼질 수 있는 부분이 특정 업체로 편중되다 보면은 그만큼 지역의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서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예. 추가적인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여성 기업과의 수의 계약이 계약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예, 여성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이 이렇게 약소 기업들은 보호 육성을 하게끔 국가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가격에 대해서는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업에 따르는 사업 금액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일반 경쟁으로 공고를 해서 공개 입찰을 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개 입찰 과정은 수의 계약의 진행보다도 아무래도 절차라든지 방법적인 내용 그리고 시기라든지 좀 번거로운 사항들이 사실은 많이 수반이 되긴 합니다. 예. 하지만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는 일반 경쟁을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진행의 신속성과 그리고 또 사업의 간단한 진행 절차를 많이 또 찾게 되다 보니까 여성 기업이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 기업을 선택하게 되고 또 그게 이제 빈번하게 주변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이번에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예, 이번에 집중적으로 제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계성을 좀 구청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고 또 좀 더 충분하게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본 바로는 실제 현장에 계약을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겪는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해결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원론적인 답변을 좀 주셨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결국 이번 지적의 의도는 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 이 부분일 텐데요. 어떤 게 보완되고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수의계약 진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보다는 일반 경쟁을 통한 원칙에 의해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풍토가 조금 더 먼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반 경쟁의 원칙이 인식이 우리 계약을 담당하는 분들과 그리고 또 업체분들, 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일반 경쟁 원칙이 인식이 저변 확대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 신봉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덕분에 무더위는 한풀 꺾였는데요. 이번 비 언제까지 또 얼마나 내리는지, 그리고 장마 이후에 폭염은 언제 시작될지,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의 이재정 예보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장마 언제까지 얼마나 내릴까요? 네, 24일부터 중부와 남부지방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24일 내리고 있는 장맛비는 25일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25일까지 충청 남부를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30에서 80, 강원 북부와 제주도 남부, 산지는 최고 120mm 이상,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인 장마는 예년과 비슷한 7월 하순까지 이어지며 내리는 비의 양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장마철에는 이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가 동반되는 경우도 잦고 또 여름에 태풍도 찾아오잖아요. 이번 여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가운데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 그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마 기간 동안에 지역에 따라 한두 차례가량 이런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태풍이 만들어져 북상하는 과정 중에 기압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태풍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의 장마를 좀 살펴보면 비가 매일매일 이렇게 오래 내리기보다는 며칠 쏟아지다가 해가 나고 다시 또 비가 며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추세였는데 올해도 이렇게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올해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마의 패턴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철이라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전국에 내리는 비는 아닙니다.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평균 장마 기간 약 한 달 가운데 실제로 비가 내리는 날은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장마전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게 일반적이고 예. 올해도 그러한 추세는 비슷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여름 폭염이 시작되고는 하는데요. 올여름의 더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올여름 본격적인 무더위는 장마가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는 7월 말부터 찾아올 전망인데요. 7월 말부터 8월 중순경까지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가운데 가장 무더웠던 2018년과 1994년보다는 적겠지만 예년보다는 그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장마철에 저지대 침수나 도로 유실 같은 비 피해도 잦은데 이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어떤 예방 조치를 하면 될까요? 네, 먼저 TV나 핸드폰 등을 통해서 그 자신이 사는 지역의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하여 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침수나 산사태를 대비하여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휴가철에 맞아 계곡이나 강 근처로 떠나시는 경우에는 계곡이나 강의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므로 비가 강해질 때는 재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장마가 시작된 만큼 이 시설물 점검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수도권과 대전발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도권과 대전의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가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25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만 200명에 달하는 데다 수도권 외 강원과 충남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서구 방문 판매업체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49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사우나와 의료기관, 요양원 등을 매개로 한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전, 충남, 전북 등 비수도권은 이번 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어떤 사항들이 지금 이제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이 초기 단계를 어떻게 잘 막느냐가 전국적인 확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도권 확산세도 꺾이지 않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3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또는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하는 등 공공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정도에 이르면 종전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5월 연휴에서 촉발된 수도권 확산을 2차 유행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람들 간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한 끊임없이 전파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은평구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모집 분야는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공공서비스 등의 900명을 선발합니다. 근로기간은 2020년 7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여성 안심 SS존 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천구는 여성 1인 가구와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홈 4종 세트를 지원하는데요. 안심홈 4종 세트는 집 안에서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 창벨과 이중 잠금 장치인 창문 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폐쇄회로 TV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1인 점포는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구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6.25 전쟁이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시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도 한데요. 시민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 당시 임시 수도가 어디였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6.25 언젠데 몇 년도야? 1964년 맞죠? 65년 아니야? 아니 그 광복인데. 부산. 부산이라고? 강원도 아니고? 그때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그때 일정부 부산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6.25 전쟁 발발 연도는 1950년, 임시 수도는 부산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 수업보다는 영화나 다른 매체를 통해 6.25 전쟁에 대해 알게 됐다는 답변도 나옵니다. 공부했던 기억 없고 그냥 영화 보다가 생각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네. 흘러가는 시간만큼 잊히고 있는 6.25 전쟁.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시민들은 더 이상 잊혀가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후대들, 아들, 손자들이 조금 더 좀 6.25에 대해서는 우리 옆에 팜프레트 좀 나온 거 있죠. 그 6.25를 어느 정도 터득을 하고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지. 애들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몰라요.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과거의 6.25 때 어려운 시절을 가르쳐줄 6.25 전쟁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임에는 시민들 모두 공감했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해주고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는 다시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지. 절대적으로. 단단히 우리 국민이 단단히 뭉쳐서 6.25 전쟁 70주년.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작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지역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린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